조현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문화인데요. 한국말 어려우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처럼 해서 우리말의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조현윤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말로 배우다는요,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유학생을 위한 생생한 한국 문화 이해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조윤용 교수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항상 힘차게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 요즘 그 애니메이션 K-팝 그 데몬 헌터스 뭐 그런 것과 함께 그 OST도 막 계속해서 연일 빌보드 차트 상위에 계속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온라인에서 그 외국인들이 그 가사를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참 문화의 힘이 대단하고 우리말이 조금씩 퍼져나가는 게 굉장히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옛날에 홍콩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영웅본색 이런 거. 예, 뭐 1980년대, 막 90년대 이럴 때 특히 많이 인기가 좋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는 영화고 그냥 언어는 언어 같은 건데, 한국어는 매우 특이하게 그런 K-팝이나 K-드라마를 보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얼마 전에 그런 뭐 인도네시아 시위 현장이나 그렇죠. 그런 데서 한국어로 시위를 하고 있거나, 그건 정말 놀라웠어요. K-팝을 들으면서 시위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약간 경제 발전, 문화 발전의 상징과 더불어 그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까지 한꺼번에 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하나 더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K-팝 데몬 헌터스나 이런 K-팝이나 K-드라마들이 굉장히 위로를 많이 준다고 그래요. 정서적으로. 네, 그래서 치유를 받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다, 이런 류의 얘기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떤 문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 문화가 세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너무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교수님이 또 한국어 교육이자 또 한국어 문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또 더 그럴듯하게 들리고, 왜 우리 문화가 이렇게 잘 먹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괜히 또 어깨가 으쓱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교수님께서 그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 우리 조상님들이 시간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에도 그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우리 말에 좀 긍정의 언어, 밝은 기운들을 많이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7번째 시간인 오늘은 그 어떤 우리말을 알아볼까 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추석이 사실은 가깝게 와 있고,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면 사실 감사의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설날을 그 뭐 차니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옳은 얘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만은, 왜냐면 뭐 음력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중국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정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추석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그 즐기고 감사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반대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의 감사의 날, 이런 류의 느낌이 드는 거라서 뭐 전 세계적으로 추석에, 그러니까 가장 그 명절로 삼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 그렇게 봐도 될 정도입니다. 뭐 물론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추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휴일도 길어서 훨씬 더 예. 소중히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유추해 보건데 예. 오늘은 약간 좀 그 감사함이나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예,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설날은 태양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설날. 예, 그 설이라는 말은 이제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을 또 이제 모음을 바꾸면 네. 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날은 몇 살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날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몇 살이야라는 말이 뭐 8살이야, 뭐 20살이야라는 말이 옛날 말에서는 설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설, 그러니까 뭐 50설을 지난 거죠. 네. 설을 지나면 한 살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설과 살은 같은 어원이고 설날은 태양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추석은 이제 그 이름에서도 가을 저녁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달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은 달의 날, 설날은 해의 날 이렇게 보면 좋겠고 근데 왜 우리는 태양의 날보다 달의 날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보면은 그 어떤 은은함 또 밝을 때 태양보다 어두울 때 달의 그런 위로 이런 것들을 더 고마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의 느낌이 우리에게 참 맞는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연결해서 네. 고맙다라는 말, 고마운 날이니까요. 네. 고맙다라는 말과 감사하다는 어떻게 다를까요? 근데 이거 예. 진짜 비슷한 똑같은 말인데. 예. 그래서 비슷한 말이라는 말은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한 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 비슷하다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건 아니고 그쵸. 조금 차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맙다하고 감사하다는 아주 근본적으로 살펴보면은 한자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한자로 되어 있는 말은 조금 개념적이고 또 조금 무겁고 딱딱하고 이런 느낌이 있고 순우리말로 되면 좀 감정적이고 그렇죠.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외국 학생들이나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면 또 조금 재미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고맙다는 반말이 됩니다. 고맙다는 반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고맙다는 말은 반말도 가능하죠. 고맙습니다도 되지만 고마워도 되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는 반말이 어려워요. 감사해. 이 말은 이상하죠. 좀 이상하긴 해요. 네, 그래서 고맙다와 그 감사합니다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는 일단 순우리 말이냐 한자냐 그리고 반말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방송하시는 분들은 옛날엔 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끝날 때. 네. 요즘에 방송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맙습니다로 끝나더라고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많이 해요. 왜냐면 시청자와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더 친근한 언어. 친근하게 감정적으로 다가가고 싶으니까. 딱딱하게 하려면 그래서 행사장 같은 데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거나 뭐 발표를 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죠. 네. 근데 부드럽게 하고 싶을 때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원래 어떤 의미였을까?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고마라는 단어가 옛날에 뜻이 있었습니다. 고마. 예. 고마가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고마라는 말은 원래 그 조선시대 말에서 무슨 뜻이었냐면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고마가요? 예. 그래서 존경의 경자를 해석할 때 고마경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마경. 네. 그러니까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저는 이제 그래서 이 그 단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고마운 사람이 많다. 달리 얘기하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의 경을 되게 무겁게 생각하는데 네. 혹시 이런 사자성어 아실 것 같긴 한데 경천애인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예. 많이 쓰는 거예요. 경천은 하늘은 공경하고 네. 애인 사람들은 사랑하라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경은 그래서 그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하늘을 생각하는 마음,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런 마음을 경이라고 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애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거라고. 근데 왜 고맙다라는 말에는 경을 썼을까라고 하면 서로를 하늘처럼 생각하는, 그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신 선생님이 고맙죠. 왜? 신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하늘처럼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고맙다라는 단어를 느낀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저의 아이들을 보는데 고맙더라고요. 아이들도 저에겐 하늘 같은 아이들이고 네. 아내도 하늘 같은 사람이고 저는 이제 선생 일을 하니까 학생들도 저한테는 하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하늘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면 고맙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고맙다는 말 너무 좋은 말이죠. 그렇네요. 근데 그런 말, 그러니까 단어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면 또 그렇게 저절로 자세나 마음도 가는 것인데, 그 외국어에도 그 고맙다라는 표현이 상응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영어로 생각하면 뭐 땡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땡큐나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말에 고맙다라는 말이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영어는 좀 다른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영어는 땡큐도 좋은데 네. 거기에 대한 답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말은 사실 그 고맙음에 대한 답은 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그럼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통 멀려 뭐 아니에요. 맞아요. 네. 가끔 뭐 옛날 교재 보면 천만에요 이런 거 나오면 천만에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천만에요 그러면 천만에요. 막 정이 뚝 떨어지는 느낌에 아직도 근데 해외에 가면 한국어 교재에 고맙습니다 하면 천만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상하죠. 네. 근데 영어에는 표현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한국어로 그냥 표현하자면 anytime 뭐 이래서 언제든지 도와줄게. 그런 말도 너무 좋고요. 네. 나도 기뻤어. 라고 이제 제가 뭐 영어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나도 기뻤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나 도와주게 돼서 기뻤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한국어 선생이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뭐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나도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덕분에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좋은 거죠. 좋네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언어가 가진 특성이 있고 또 장점들을 잘 골라서 배울 수 있다면 더 풍성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고맙다와 감사하다의 차이점을 교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셨는데 또 물론 이렇게 그런 따뜻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수를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미안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좀 언어가 갈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르게? 사실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거나 미안하다 또는 죄송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 두 말은 또 공통적으로 한자어입니다. 미안도 한자어, 죄송도 한자어. 그래서 약간 느낌은 미안하다라는 말에 저는 느낌 조심하고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안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 불편하죠. 그러니까는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형식적으로 미안해 그러면은 이거 마음이 안 불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좋지 않다. 죄송하다라는 말은 이제 좀 죄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류의 느낌이 더 많고 무겁죠 훨씬. 네. 그래서 사실 아까처럼 미안하다라는 말은 반말이 가능하고 죄송하다는 말은 반말이 안 됩니다. 죄송해. 죄송한 거는 훨씬 더 무거운 느낌이 드는 말이고 죄스럽게 생각하는 거니까 미안해 그거는 이제 괜찮은데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안할 때 하는 말은 없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가장 안 하는 민족에 속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영어의 I'm sorry나 일본어의 뭐 스미마셍이나 이런 말은 제가 일본 학생들 보면 하루에 한 100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I'm sorry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요. 오늘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한국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말 해본 적 있냐면 언제 했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그럼 미안할 때 어떻게 하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리는. 표정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떡하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을 갔을 때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조문 가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렇죠.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가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은 감정이 안 나타나죠.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는 서로 안고 우는 거, 울어주는 거. 그렇죠. 그냥 이렇게 안고. 네. 그래서 한국어에 너무 재밌는 말은
그럴 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뭐라 할 말이 없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거창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우리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저는 그래서 감정을 사실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눈빛이나 그런 그대로 감정 그대로 전달하는 게 훨씬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냥 뭐라 말을 얻는 것조차도 조심스럽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는 앞에 말씀드린 고맙다의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라는 말도 지금은 조금 더 사용하는 건데요. 원래는 고마운 것도 마찬가지로 행동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뭐 얼굴 빛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참 재미있네요. 자, 조현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오늘은 그 우리말에 있는 감정 표현에 대해서 또 우리 조현영 교수님께서 쏙쏙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좀 불러일으키는 가을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가을 느낌 나는 그 노래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잔나비. 잔나비. 잔나비라는 가수가 있죠. 잔나비는 무슨 동물이죠? 그 많은 분들이 나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원숭이죠, 원숭이.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 띠를 잔나비띠라고. 다른 때는 잔나비라고 안 하는데 띠 얘기할 때만 잔나비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숭이띠라고 얘기 안 하고. 네. 그래서 뭐 여기 뭐 동물원에 가서 잔나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많이 알려진 노래 중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감성이 또 풍부해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말보단 감정입니다. 이게 그 말보단 감정을 표현하는 그 대표적인 노래로 꼽아 주셨습니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수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여. 언젠가 또 그
네, 우리가 무지개처럼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조현윤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듣고 오신 곡 교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보다는 이렇게 좀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느껴봐라 하시면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곡 함께 추천해 주셔서 듣고 왔습니다. 자, 27번째 시간인 오늘은 감정의 우리말, 우리말 속에 있는 감정 표현을 주제로 그와 관련한 우리말을 교수님과 함께 배워보고 있는데, 자, 앞서서 뭐 사과 표현, 뭐 미안합니다, 혹은 뭐 감사 표현,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감정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감정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기쁘다. 아, 기쁘다. 예, 네. 그다음에 기쁘다라는 말부터 조금 살펴보면은요. 기쁘다라는 말은 사실 그게 뿌가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뿌. 네, 뿌나 원래는 이제 뿌가 아니라 부입니다. 부. 부. 예, 우리말에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중에 부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오. 근데 그 기쁘다는 그래서 기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기쁘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슬프다 같은 경우는 슬레 리을 히읗 다음에 부가 붙어서 프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제가 생각해 나쁘다의 같은 경우도 좀 싫어하는 감정이잖아요. 저건 나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낮다, 높다, 낮다 할 때 낮다에 부가 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쁘다. 저걸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 좀 좋지 않은 거니까 네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기쁘다는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현재 남아 있는 단어 중에는 기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꺼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기다에서 왔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기꺼이, 그쵸, 기분 기꺼이. 좋게 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쁜 감정은 뭐가 기쁘냐면 하고 싶은 거예요. 어. 좋은 거야. 네. 보기만 해도 널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아, 기쁘다. 널 보고 싶다. 네. 보고 있고 싶다. 이제 그런 류의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쁠 수 있고, 기쁘다. 뭐 좋아하는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기쁠 수도 기쁘다. 있고. 그리고 뭐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은 기쁜 거하고 즐거운 건 어떻게 다를까요? 오. 약간 제가 그냥 그 느끼기로는 기쁜 거는 어떤 일을 이렇게 일이 나한테 벌어져서 기쁜 거고, 즐겁다는 내가 그 일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뭔가 같이 하거나 뭐 이럴 때 즐거운 것 같아요. 거의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예. 약간 기쁘다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이런 류의 느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금 개인적인 감정이 주가 되는 게 기쁘다고, 즐겁다는 함께하는 감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설명을 할 때 그 공자의 논어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 구절이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시습 불역여로라고 얘기하는데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는데 그 배우고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됐을 때는 기쁘다고 얘기했고요. 네.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 한문으로는 유붕이 자원 방래 불역 락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고 이러는 거는 즐거운 감정. 네. 그리고 개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는 감정은 기쁜 감정, 이렇게 구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러면 지금 답이 어려웠냐면 네. 기쁨하고 즐거움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러면 친구하고 노는 게 즐겁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는 같이 있어서 즐겁지만 또 내 속에서는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혼자서 음악을 들어도 즐거운 경우도 많습니다. 네. 누군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노래 부르는 가수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즐거운 감정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쁘다와 그 즐겁다는 서로 다른 감정이지만 만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함께하는 즐거움이 많아지면 좋겠다. 또 그 속에서 느끼는 기쁨도 커지시기 바란다. 네. 이제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덕담 같은 겁니다. 네, 확실히 이 언어가 어떤 층위와 그 유래가 있다라는 걸 알고서 그렇게 단어를 말씀을 하시면 더 맛있게 들리는 게 있어요, 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구별해서 잘 쓰게 되는 거죠. 네. 아, 오늘 즐거운 일이 많았어 하고 오늘 기쁜 일이 있었어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쵸. 느낌이. 네. 누구하고 즐거웠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뭐 중요한 그런 문해력의 원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쁘다, 즐겁다도 했는데 또 약간 보니까 교수님이 또 약간 그 대척점에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기쁜 거 말고 그러면 뭐 안 즐겁다, 뭐 슬프다, 뭐 그런 쪽으로 슬프다라는 단어 있죠. 슬프다. 네. 슬프다라는 단어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타라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네. 슬타라는 말에서 슬프다 이렇게 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슬프다라는 말은 어떤 감정일까? 슬프다. 예, 사실은 슬타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얘기한 슬프다. 막 눈물 날 것 같고 슬프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싫다라는 겁니다. 아, 슬프다와 싫다는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픈 거는 싫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싫은 거하고 슬픈 거가 똑같습니까? 좀 다르죠. 약간 다르죠. 그런데 똑같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싫죠. 싫죠. 그런 걸 우리는 슬프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보면은 내가 싫어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슬픔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오히려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싫은 일이 많다면 그것도 참 슬픈 일이다. 사실은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겠어요? 슬픈 일이죠. 슬프죠. 네. 네,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얘기하면 슬픈 사람이 많으면 그것도 싫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싫은 일을 줄이자. 그러면 슬픈 일도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이런 게 많아지면 좋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네. 하기 싫은 게 원래는 좋았는데 네. 하기 싫은 게 많아지는 병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실어병. 그걸 실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증.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던 건데 점점 싫어지는 게 되는 걸 실증이라고 해요. 실증은 그러니까 원래 싫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좋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엔 맛있었던 음식을 여러 번 먹으면 실증이 나는 거잖아요. 질렸다, 실증 났다. 좋아하던 사람이 실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싫었던 사람은 실증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처음을 다시 돌아가 보는 거. 뭐 제가 이게 방송하시니까 방송이 혹시 뭐 실증 날 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때 첫 마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 내가 처음 출근했을 때 방송했을 때 마음으로 돌아가면 실증이 좀 치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때 그 어떤 소중함과 기쁨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그래서 실증이라는 말도 생기는 거 생각해 보면 슬프죠. 네. 실증이 있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좀 그런 류의 느낌으로 싫다, 슬프다, 실증 이런 단어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우리말에 다양한 감정 표현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의 말들, 다른 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말의 감정 표현에는 어떤 특징이나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감정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순간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말 자체의 어원도 약간 겉으로 하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거짓말, 겉으로 하는 말.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막 하는 말들. 그러니까는 참이라는 말도 그래서 어원적으로 얘기할 때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말은 겉만 보여주는 그런 말들이어서 저는 그래서 항상 감정에 관한 우리말을 할 때 이야기할 때 보면은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감정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하다.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네, 유감스럽게 잘 안 쓰는데. 네, 보통 정치인들이 쓰는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반성 안 한다는 뜻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실제로는 제가 이런 말도 하는데 말에서 생각한다는 말만 빼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맙게 생각한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있어요. 네. 그런 말들만 생각한다만 빼도 왜 고맙다,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난 참 고맙게 생각해, 미안하게 생각해, 유감으로 생각해는 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유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 생각까지 하니까 유감입니다보다 더 나쁜 표현이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글 중에 감정을 생각하지 마라. 감정은 감정대로 얘기해. 그러니까 그냥 감정을 말하지 않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고마우면 고마운 행동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미안하면 미안한 행동을 하면 되는 거고. 네. 정말 슬프면 울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하더라도 최소한 생각한다는 말은 좀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말로 배우다 27번째 시간 우리 조현윤 교수님과 함께 오늘도 정말 유익하게 우리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추석을 앞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덕담을 해주신 것 같이 마지막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네. 우리가 같은 추석은 달의 날이니까 네. 서로에게 고맙게 하늘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되시기 바라고요. 네. 가족이나 다 소중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현윤 교수님 보내드릴 시간 벌써 다 돼서 마지막으로 조현윤 교수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노래도 제가 제 감정을 많이 움직였던 그런 노래여서 한번 들어보시면 감정이 막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아주 애절한 그런 감정의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조현윤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그 어색한 침묵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